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해갖고 돈을 지금 얼마나 벌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소관동이 가냐? 드리려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근데 판 사람은 응. 박탈감을 느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박탈감이잖아요. 저도 지금 느끼는 게 만약에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공공주택법 네. 여기다가 이제 몰수 추징 조항을 넣고 소급을 시키자 이런 지금 어떤 그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거 통과가 안 된 것 같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형사처벌 조항이잖아요. 네. 형사처벌 조항은 소급 입법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헌법을 갈아엎어도 안 됩니다. 그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요? 왜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형벌에 관련해서는 네. 이렇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죄형 법정주의의 하나, 죄형 법정주의가 왜 나왔냐면 이거 되게 오랜 그 법 철학적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막 고대 시대는 왕이 넌 죄를 지었어 이러면 죽어야 됐잖아.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근대에 들어온 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네. 법에 이게 죄라고 정해진 것만 벌을 받을 수 있어. 그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장 기본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막 과거에 많이 문제됐던 게 실제 죄가 없는 사람 많이 그렇죠. 고문당하다 네, 죽기도 네, 했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생긴 게 죄형 법정주의고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우리가 당정에서 얘기하던 게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이익의 3배에서 5~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자는 거예요. 네, 네. 형벌 조항을 강화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행위자는 사전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벌받을 줄 알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돌 얘기 많이 나잖아요. 돌. 음란물 같은 것들. 아~ 예를 들면 남자들이 그런 거. G.O.L.L. 인형.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거 뭐 수입하는 게 허용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만약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뭐 그게 위법이다 이렇게 뭐 됐을 때. 그럼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 다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전 것을 처벌하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다. 부패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개정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냐, 네. 더 관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부패방지법 네. 이걸로 가능할 것 같고 네. 다른 곳은 어떡하나? 특히 이제 자본이 이제 부동산과 증권이 이제 대표적인 두 파트잖아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이제 이런 사태를 내부자가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투기를 하는 그런 행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주식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관리가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법도 엄청나게 세고 그렇거든요. 네. 지금 그 주식 같은 것을 이제 그 내부자가 그런 식으로 투기를 하면은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는데 얘는 뭐 벌칙 자체가 우선 엄청나게 셉니다. 그럼 LH도 자본시장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시장이랑 코스닥 상장시장에서 거기만 있었던 적용되는 일에 거구나.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률이라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범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완전히 다르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거는 지금 1년부터 상한이 15년이거든요. 15년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25년으로? 25년인가요? 네, 가중되면 25년 아니에요? 15에서 가중되면 50년까지 늘어나요. 아 그래요? 아 이런 걸 두 분이 제가 사먹고 싶은 지 오래돼서 그래요? 틀릴 수도 있어요. 선배시라서 개정된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약간 이 부분 약간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지금 1년 이상이면 어쨌든 엄청 몇십 년 단위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금 자체도 이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그러니까 어떤 그 차익의 3배에서 5배가 돼요. 이익에 따라서 이익이 5억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이게 50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징역형이 나올 수가 있고 병과형이 돼요. 그러니까 벌금이랑 징역이랑 엔드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판사가 선고하는 그에 따라서. 근데 몰수 추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징역을 살았는데 벌금도 내야 되고 자기가 이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당해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든다잖아요. 알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소급법 관련해가지고 지금부터 만들면 부동산에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앞으로는 네네. 그죠? 네. 지금부터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네, 처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해서 지금 입법이 된다고 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공공주택에 관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이거는 개정안이 그래서 그 소급표를 넣겠다는 규정만 빼고
나머지 이제 벌금형 중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추가된 채로 이제 개정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면 통과를 앞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부동산이 사실 땅값이 지금 장난이 아니게 오르는 상황이어서 네네. 꼭 필요하지 않나. 네. 작업법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법도 하나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약간 관점이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우선 공직자가 이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거지 네. 일반적인 토지 시장을 자본시장법 대상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본시장은 이제 이건 승자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면 돈을 빼앗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판 사람은 네. 박탈감을 느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랑 박탈감이 네, 저도 지금 느끼는 게 만약에 제가 상대적 박탈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벌 수 있는 돈인데 그렇죠. 옆에서 와가지고 그럼 이건 또 사기법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건 사기. 한 변호사님 말씀 뭐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조작을 하면은 확 올랐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개미들이 올랐다가 여기서 산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본다 지금 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실제일 수도 있어요. 아, 이 그건 회사가 그럴 수 있죠. 그건. 실제로 뭔가 네. 뭐 국가로부터 엄청난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떴다가 안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제 피해자는 없는 그냥 오르기만 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원래 절실하게 땅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절실하게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이제 서운한 거죠. 왜 나? 좀 애매하다 이거. 네. 내부자 거래는 어쨌든 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내부자 너무 거래는 정말 그건 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저기 부동산 시장은 너무 감시 기능이나 처벌 기능이 다 약하다. 아. 그리고 이게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이 예. 증권 같은 경우는요, 되게 그 감시 기능이 엄청 강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또 법으로 막아놓은 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혹은 뭐 금융감독원 뭐 이런 그 모든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네. 자기 명의로 우선 매매를 해야 되고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계좌를 하나밖에 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매 분기별로 그 회사에다가 내가 지금 뭘 얼마나 샀는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투기를 하고 싶어도 이 사람 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면 바로 밝혀지니까. 근데 지금 LH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공사는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이제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내부적인 감시 기능도 엄청 뛰어나서 사내 내규로 다 규정을 해놨어요. 몇 번을 사고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연 단위로 했을 때 총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의 몇 %를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매매를 몇 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정해져 있고, 심지어는 일부는 사기 전에 미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 미리 회사에 허락을 받아서 사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거의 뭐 못합니다 여기는. 네, 이거 LH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얘네들 갑자기 소송 결정한다고 그동안은 계속 IT 얘기를 하다가 네, 오늘 LH 얘기가 나왔냐. 뭐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금융 쪽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여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증권법이랑 이런 거에 연결을 하기에는 LH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LH 얘기를 좀 했던 거고, 앞으로 더 수사가 진전이 되고 뭔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조금 바뀔 수가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지가. 이게 또 2주가 나가고 다음 주에 우리 자율주행 얘기 좀 한번 나눠보시죠. 자율주행. 네네. 요새 자율주행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관련해서 얘기하면 더 재미있고 풍성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 자율주행 전문가. 아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2주 있다가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